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1일 밤 10시 40분입니다.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아가지고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함 링컨함이 이번 주에 동해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미 항공모함의 동해 진입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시끄러웠던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그만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부 측과 주한미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동중국해 남쪽 해상에 위치한 링컨함은 뱃머리를 북동쪽으로 돌려가지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이동을 시작했는데 오는 15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요게 김일성 민족반역자 김일성의 생일입니다. 15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동해 공해상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링컨함의 동해 진입은 김일성 생일에 맞춰가지고 ICBM 추가 발사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이 예상되므로 미리 선수를 치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에도 당시에는 미국 항공모함 3척을 동해 결집시켜가지고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리틀 라켓맨이라고 그러면서 압박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측은 지난 7일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링컨함의 동해 진입 계획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당시 윤 당선인은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습니다. 링컨함은 배수량이 10만 톤입니다. 이 배수량 10만 톤이라는 것은 배 자체 무게가 10만 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조선은 많이 실을 수는 있는데 배 자체 무게는 이 10만 톤 되는 유조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 자체의 무게로는 항공모함이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길이가 332.85m, 너비 40.83m, 비행 갑판 면적만 약 5,000평입니다. F-35C 스텔스기 등 8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하고 있고 핵 추진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을 한 팀으로 이렇게 거느리고 있습니다. 링컨함은 지난달 15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견제하기 위해 서해상공으로 함재기 F-35C를 출격시키기도 했습니다. 링컨함은 동해 공해상에서 5일가량 체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마침 한국과 미국이 상반기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시기와 겹쳐가지고 링컨함이 한미연합 해군훈련에 합류할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이 항공모함 전단은 그것을 만드는 건조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듭니다. 항공모함과 거기에 실려 있는 80여 대의 비행기 값을 치면은 한 100억 달러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국이라는 것은 이런 항공모함 전단을 10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게 외교 그리고 정치력을 뒷받침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어제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섭 전 합참차장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훈련은 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 장관 후보자 지명 하루 만인 오늘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 후보자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북한 눈치를 보면서 한미 군사훈련이 축소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그는 군이 기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한미연합훈련 보고는 그런 차원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도발 또는 위협을 해올 것인지를 고려하여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미국 전략작전 재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흔히 전략자산이라고 하면은 B-52 같은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전단의 이 한반도 배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도발 또는 위협을 해올지를 고려해야 하니까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그에 상응하여 추가적 위협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제 군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 군심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전부대 장병이 가치관이나 정신세계에 있어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장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주적이 북한 노동당 정권과 북한군이라는 것을 가르치면 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가지고 주적 개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은 60만 대군이 왜 존재하는지를 그 존재 이유를 없앤 겁니다. 적이 있어야 군대가 존재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막강한 병력과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대한민국 국군이 존재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일본이 주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주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군심이 모일 리가 없죠. 군심이 모이려면은 적개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감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이 정의감, 애국심과 비례해가지고 적개심이 커지는 거죠. 적개심이 있어야 애국심이 생기는 겁니다. 적개심을 없애버리면 애국심이 안 생겨요. 그러면 군대를 다스릴 목표도 없어지고 가치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군심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군심이 지금 흐트러졌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방장관이 새로 임명되면 해야 될 맨 첫 과제가 한미 군사훈련 복원 플러스 주적 개념 복구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